정확하게 그 1시 반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저희가 한 200분 정도 오시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200분이 여기 오셨다가 지금 바깥에 공연과 전시 체험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날씨가 너무 맑죠. 그러니까 맑은 날씨에 취해가지고 미처 여기까지 들어오실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또 자연을 누리시는 분들은 또 자연을 누리시면서 또 한번 성찰의 시간이 있겠고요. 저희는 또 여기 모여가지고 강원도의 마을교육 공동체 100일을, 아니 1000일을 돌아보는 그 시간, 소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아마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께 우리 오늘 그 저와 같이 이 공동 MC를 보고 있습니다. MC망 정인금 가원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망파 실룩셀룩 망파. 네. 저는 MC파 실룩셀룩 망파. 정확하게는 가원문화재단 미래기획팀장입니다. 승진하셨네요. 네, 사무국장 아니고요. 저희 이제 여왕님 모시고 내려갈 건데요.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인사차 왔습니다. 저희가 공식 인사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실룩셀룩 왕파를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니까 고개를 실룩셀룩 왕파 이렇게 어떠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좀 부드러워져야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사 준비하면, 인사 시작하면 실룩셀룩 왕파 하고 저희는 여왕님 목 가누면서 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실룩셀룩 왕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룡퀴 목 잘 가누고, 목 잘 가누고. 자, 공룡퀴 여기 선 조심하시고 잘 내려가세요. 제가 이 컨퍼런스 지나서 곧바로 또 아유 저 큰일 났네 저 공룡. 또 폐막식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복장이 이래서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오늘 그 마을교육 공동체 1000일을 돌아보다 지금부터 망파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룩셀룩 망파! 네. 자, 패널 들어 올라오시죠. 예, 제가 너무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선글라스는 갈아 썼습니다. 지금부터 이 마을교육 공동체 1000일을 돌아보다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바깥에 사실 굉장히 좋은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험거리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소통협력팀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익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춘천 별빛 산골교육센터 윤요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다. 그 다음에는요,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 온마을학교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간 지원 조직으로 온마을학교 연대가 있습니다. 그 온마을학교 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교육 공동체 단체죠. 서곡교육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서곡초등학교의 손상달 교무부장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습 능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곡교육 네트워크, 서곡 마을교육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요, 바로 우리 강원도 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소통협력팀을 3년 동안 이끌어오신 우리 권명월 사무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 체육관광과의 구경주 장학사님이신데요. 체육관광과 장학사님이 왜 나오셨을까? 바로 그 금병초등학교에 전직하시기 전에 전전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구경주 장학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기운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가 꽉 찬 느낌이에요. 우리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또 격려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만파! 박수 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너무 무겁지 않고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 저희는 사업이라는 말보다는 이 정책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인풋, 아웃풋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강원도의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렇게 바로바로 투자가 있고 산출물이 있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털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이란 말을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보다는 관점으로서 접근하자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어느새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년, 저희는 이제 굳이 1000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난 1000일을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아니 어떻게 앉다 보니까 이렇게 앉으셨네. 원래는 저기 이렇게 남자분들이 양 사이드에 앉으시고 두 분을 가운데 모시려고 했더니 뭐 할 수 없죠, 뭐 이왕 앉으신 거. 근데 참 손 대표님 센스가 없으시네요. 네, 그렇죠. 네. 저보다 한 살 많으십니다. 참고로 33이세요. 자, 우리 제일 먼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맨 땅의 헤딩이었죠. 정말 이 기관 안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이 깊은 고민이 없고 또 아주 낯설기만 했을 때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해오신 분입니다. 우리 권명월 사무관님, 권명월 사무관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셨죠? 네. 요거 키시면 됩니다. 네네. 지난 3년 동안 어쨌든 선두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진두지휘해 오셨는데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2015년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이 돼서 녹아들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을 갖는 뭔가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좀 구심점을 갖고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2015년 9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경기도나 서울과는 다른 우리의 것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함께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이제 한 4, 5년 후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 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민선 2기에서의 중점적인 추진 사업으로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는 단계, 그런 단계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조직화하고 연결하고
지원하는 그런 네네,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고 또 다른 사업을 또 만드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계속 하고 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3년 차지만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지어 1+1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움이 좀 많으셨겠어요? 네, 저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어서 저보다는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추진을 하신 우리 장학사님들이라든가 각각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의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 활동가, 지원가 이런 조력하시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때문에 사실 그동안 1, 2년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 사업이 지금 오늘 이 모습으로 보여졌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네, 동의를 얻어낸다, 설득을 해낸다. 굉장히 그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권명월 사무관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뒤에 이 화면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화사해졌죠? 네, 아주 블링블링한 포샵을 전혀 하지 않은 사진들인데 정말 네, 우리 권명월 사무관님 제일 블링블링 왕관까지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는 긴장 안 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딱딱하세요. 저기 뒤에 커피도 있고 하니까요. 예,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얼른 가셔서 커피도 갖다가 드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우리 같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괜히 쩔지 마세요. 네, 그러시고 네, 편안하게 같이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명월 사무관님 이왕 이제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그동안에 3년 동안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추진해온 사업 꼭지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이제 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또 기존에 있던 학교와의 연계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것에 도움을 가장 준 것이 추진단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에는 이제 우리 본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이라든가 학교의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우리 손상달 부장님 또 윤여왕 대표님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같이 저희와 결합을 해서 이 추진단 활동을 3년 동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가장 큰 중심은 저는 추진단 운영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려면 지역에서 학교 이외에 어떤 분들이 그럼 우리와 함께 교육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게 된 정책이 바로 이제 온마을 학교 사업입니다. 이 온마을 학교는 그동안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교육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라고 하는 틀을 깨고 교육을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가진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마을 학교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온마을 학교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연 온마을 학교 운영을 하는데 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게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 굳이 돈을 줘야 하나? 라고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사실 큰 돈이 아닌 것이고 이 돈을 우리가 지원했던 목적은 이 돈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같이 연계하고 협력하고 교육을 이야기하자, 이런 차원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마을 학교 운영을 통해서도 저희가 현재는 이제 20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23개, 올해 20개, 내년에는 이제 30개 정도로 더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온마을 학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마을 안에서 주체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학교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마을교육 공동체와 무슨 연관이 있지라고 하는 또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정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 또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주체적으로 형성해서 나름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9개 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그 협동조합이 9개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저 바깥에서 소양고등학교 아이들, 또 연당초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만든 물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사업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을 선생님이라는 사업을 정책을 또 추진을 했는데, 이 마을 선생님은 이제 교육과정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 활동에 같이 연계 협력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현재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마을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이 사업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선생님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초기에는 물론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응모를 하셨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 마을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파트로 이 마을 선생님 영역이 이제 분류가 돼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선생님 사업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준 그런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저희가 또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태백과 화천이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저희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서 지자체하고 이 공유를 한다는 것,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스킨십을 하고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 저희가 5개 지역을 또 추가로 지정을 해서 내년에는 12개로 이제 3년 만에 12개 지역이 행복교육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아마 3년 내에 18개 전 지역이 아마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지 과제를 중점적인 정책으로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5가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굉장히 그 많은 사업들을 이 정책적으로 펼쳐오신 것 같은데요. 늘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잘된 이야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랑만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 솔직하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참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힘겨울 정도의 많은 꼭지들의 사업을 펼쳐 오셨는데, 그 사업들을 펼쳐 오시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사업을 하는 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늘 저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학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뭐 어디 가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또 이제 반대로 학교에서는 지역이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한다.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 또 이제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교육청에 있는 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같은 동반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우리도 같이 교육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이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서로 이제 공유의 차원을 조금 넓혀가는, 인식을 좀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뿐이지,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로 조합해서 모두 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 또는 같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묵묵히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자 또는 조력가, 이런 분들을 계속 이렇게 묶어내고 또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늘 소수의 활동가와 소수의 지원가와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커다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이런 파트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행복교육지구를 해서 행복교육지구가 아닌 곳과 무엇이 차별성이 있나요? 만족도는 몇 %인가요? 이런 것에 대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어떤 계량화된 수치, 성과를 요구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보여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 정책이 또 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다 보니까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괜찮습니다. 그래도 금방 또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또 과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말씀 고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학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럼 우리 손상달 대표님은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 온마을 학교. 우리가 2016년 첫 해에는 12개 단체를 지원을 했고요. 작년 2017년에는 23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20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온마을 학교에 대한 지원 조직,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 그 온마을 학교 연대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 초등학교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손 대표님 온마을 학교 연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좀 어떤 일들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보니까 제가 차 타고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단풍도 아름답고.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마을 교육 공동체 진정한 주인입니다. 사실은 온마을 학교 연대가 작년에 발족이 됐어요. 사실은 그 연수하는 자리에서 술을 잘못 먹어서 엮여가지고 우연치 않게 대표도 맡게 됐고 또 이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하튼 그 오마을 학교 연대는 아까 우리 저기 김민욱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마을 학교를 지원하는 중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역의 그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8분이에요. 8분. 그 장사님 계시고 현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지역 활동가들에서 8분이고 또 교육청 지원하는 식구들까지 하면은 10분을 좀 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지속적으로 그 온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좀 많이 돌봐주지 못하고 지원해주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중앙 컨설팅, 사전 컨설팅, 또 성과 공유까지 큰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손상달 대표님은 이제 또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교육 공동체인 서곡 교육 네트워크, 혹은 서곡 생태마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서곡 교육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서곡 초등학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발적인 마을교육 공동체이지만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어떤 활동의 중심이 학교가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서곡교육 네트워크와 서곡초등학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역사가 좀 긴데 아픔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도 그 아픔이 치유가 완전히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서곡교육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 거슬러 갑니다. 99년까지 그때부터 움트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 시작된 단체가 소꿉마당 공동육아 어린이집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밖에서 전전하다가 재정적인 문제, 터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대출이 가능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지. 공무원하고 교사 집단 중에 가능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을에 땅을 사요. 1,500평의 가송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동의 어린이집도 짓고 그다음에 자기들 삶의 터전도 마련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2006년이에요. 근데 이주민들이 사실은 토착민들하고 이렇게 융화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때도 똑같았어 사실은. 그 들어온 분들도 나름대로 마을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것도 별로 못했고 마을에서도 쟤들 뭐야? 왜 남의 땅에 와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이런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상당히 오래 갔어요. 상당히 오래 갔는데 그것을 풀어내기 누군가 풀어내려고 애도 많이 안 썼고 계속 평행선을 걷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 혁신도시가 생겨요. 혁신도시. 근데 거기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서곡을 이전해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주체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주민들이에요. 문제 제기를 하고 공론화시키니까 마을에서도 한번 막아보자. 처음에는 사실은 그 관변 주도형의 쉽게 말하면 마을 이장님, 청년회, 뭐 부인회 이런 분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시에서 하는 정책인데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패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주민들이 쉽게 봐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자. 그때 그 사람들이 40대 뭐 초반 요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서서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했지. 조직적으로 이제 투쟁에 물꼬를 트기 시작하고 팔뚝짓도 제대로 하고 머리에 띠도 두르고 현수막도 걸고 또 시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6개월 투쟁에서 막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동화되기 시작했지. 이제 그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작은 음악회예요. 서곡 작은 지금 올해가 벌써 10회째인가 그래 있는데 그리고 학교와도 좀 안 맞았어요. 그 당시 학교는 인지주의 중심, 예절 중심 교육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인격적인 객체도 존중해주기 위해서 반말 문화를 두고 그래서 거기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다 애칭이 있어요. 은행나무 살구나무 뭐 하늘 고무신 뭐 누리 악개비 뭐 희한하게 많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어른 이름 막 못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애칭은 부르기 쉽잖아요. 뭐 악개비 어디가 이런 건 가능한데 뭐 이러고 제보고 손상달 어디가 이런 거 상당히 건방져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 지도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학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얘기하는 거지. 엄마, 쟤네는 좀 이상해. 누구? 저 참꽃 그때 참꽃 방과후 학교라고 이주민들이 만든 조직인데 거기 아이들 좀 이상해. 왜? 선생님한테 반말 비스무리하게 해. 그랬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상당히 부정적, 아이들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저희 학교가 2012년도에 드디어 행복도하게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약간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어떻게 안아갈 것인가라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진짜 우리 지역 교육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에는 다른 단체들이 그래서 만든 게 서곡교육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 앙금은 남아있어. 그 처음에 그 박힌 그런 인식들이 계속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걸 불식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너희들이 그렇지만 이런 시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다만 최근에 와서 마을에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가니까 마을의 주민들도 이제 마음을 많이 열더라. 그래서 한 5년이나 6년 뒤에는 좀 완벽하게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가 퇴임할 때가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20년이 됐어도 여전히 아직 완벽하게 안착했다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이 이제 2012년에 행복도하게 학교가 되면서 이 마을과 학교의 관계도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학교 그럼 마을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변했을까요? 저희 학교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도하게 학교인데 적어도 학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자율성을 말해줍니다. 민주성을 보장해주고 사실은 학교에서 교사가 자유로워야 그 자율권이 그대로 어디 가냐면 아이들한테도 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학교 자체가 운영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요. 회의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회의하면 사실 지시 전달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저는 철저하게 안건 회의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한 구성원으로 안건을 제출하고 또 한 구성원을 불러서 발언하고 의결하는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업무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업무를 줄인다는 얘기는 학교의 기본적으로 불필요했던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불필요한 교육이랑 이런 걸 최대한 배제시키고 또 교무행정사들이 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업무에서 자유롭게 해주면서 선생님들은 온전히 수업하고 교육과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생활주도에 몰입하게 하고 더 나간다면 선생님은 최대한 자유를 줍니다. 판 깔아놨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춤춰봐라.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모 선생님들은 오셨다가 2회 지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오신 분들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에 익숙해졌냐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뭔가 좀 불안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우리가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학교가 변해 있고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선생님들 뭘 하다 보니까 지역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야 사실은. 지금 뭐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지식 기반 중심이었는데 역량 기반이잖아요, 그죠? 역량 기반 중심적으로 간다면은 적어도 아이들이 공동체성이라든가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워내려면 학교에 있는 자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밖으로 눈을 돌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우리가 컨설팅 가면 제일 힘든 게 학교가 문을 안 열어요.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역으로 또 마을이 닫혔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마을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고 학교가 좀 마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잘 좀 조직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 자발성과 민주성이라는 그 교육에 정말 참 중요한 요소잖아요. 어쩌면 그동안에 참 소홀히 해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살려내는데 마을과의 관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죠? 네. 우리 손상달 대표님 말씀 학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윤여왕 대표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윤여왕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년째 되셨나요? 16년 되셨어요. 아, 예. 예, 지금 그 춘천 고탄 지역에서 별빛 산골 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고 다음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윤 대표님 그 별빛 산골 교육센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네, 제가 2003년도에 원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춘천 고탄이라는 곳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혼자 귀농해서 농사짓고 살다가 아이가 아까 서곡도 어떤 사건이 자꾸 계기가 되잖아요. 저희는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모였죠.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 2005년도에 그걸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야겠다. 우리 사회가, 우리 마을이, 우리 부모들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럼 죽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이요. 제가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농사를 지시니까 여름에는 9시, 8시에 들어오셔요, 밭에서.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지금처럼 방과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이 없을 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놀다가 집을 걸어가는데 어스름할 때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시골 길은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차에 아이가 무방비로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시골 또는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사고로 1년에 죽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니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최소한의 아이를 죽이지 말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었죠. 왜 그러냐면 누구도 우리 아이를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책임져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모았죠. 시골에 계신 농사짓는 학부모님들, 또 귀농 귀촌한 좀 젊은 학부모님들이 계셨고, 그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최소한의 돌봄을 좀 해보자. 그래서 마을 공부방을 공동육아 형태로 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한 가지 큰 또 특징이 생겼는데, 이게 그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 마을에 있는 송암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갔어요. 10몇 명까지 줄어서 이제 폐교 위기까지 왔죠. 그런데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으신데,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주체가 돼서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이기도 했고, 그걸 바라보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심정은, 또 마을 주민들은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죠.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으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국의 작은 학교 살린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됐었어요. 어느 학교, 전국에 어디를 봐도. 그쵸? 굉장히 남한산성 초등학교부터 비롯해서 시골 지역에, 그래서 작은 학교 교육연대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막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 학교에 남아있고, 또 아는 선생님들 오라 그래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는 주축이 돼서 했는데,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너무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도시 학생들을 유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도시 학생들이 시골에 와서 작은 학교로 전학으로 와서 사는, 어제 그 시간에 방영될지 몰랐어요. 11시 반에 아주 특별한 유학이라고 하는, 농촌으로 유학을 오는 다큐가 방영이 됐는데, 농촌 유학, 산촌 유학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밖에 와 있거든요. 32명의 저희 유치원생 빼고 정규생이 거의 다 왔는데요. 거기 도시에서 유학을 와서 시골 생활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 마을의 토박이 아이들, 또 저처럼 귀농 귀촌한, 또 교육적 귀촌한, 아까 서곡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제가 예전에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교육적 귀촌을 하신 부모님들 혹은 아이들, 이렇게 해서 지금 별빛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움직여주기 전에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먼저 나서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유학이잖아요. 이제 어떤 그 다른 이 고민들 혹은 이제 우려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고 떨어져서 여기 와서 이렇게 유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의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사실 여전히 명쾌한 답이나 정답은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요. 다만 도시의 환경 자체가 부모님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가 충분히 돌봄을 받고 또 소통하고, 도시 환경, 학교 또 학원, 그 아이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의 아이 눈으로 바라본 도시 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굳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골로, 낯선 시골로 낯설게 어린 초등학생들이 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좀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어제도 제가 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점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학원 없으면 못 사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로부터 시공간을 어떻게 보면 다 뺏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숨을 좀 쉬려고 막 애써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들께서 좀 숨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잠깐.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좀 떨어뜨려 놓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좀 뛰어놀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또 작은 학교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학교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모두가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주인공일 수 있는 학교는 도시의 큰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그 생태적 근본주의자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지금 도시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게 현실이긴 하죠.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별빛 산골 교육센터도 늘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강원도의 그 강원도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이 추진되면서 어떤 마을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처음엔 잘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학교 교육인 거잖아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요.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는 곳이고 그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도교육청일 텐데 마을 교육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반가우고 기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하지? 도교육청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지역사회, 마을 또는 평생교육 관점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도교육청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반갑고 기뻤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김록장 박사님하고 끈이 다시 연결이 됐어요. 제가 원래 그 옛날에 한 15년 전에 원주에서 같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마을의 변화를 물어보셨는데 뭐 급격스러운 큰 뭐가 있었던 건 아닌데 다만 마을의 교육적 가치를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조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으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하면 되지 왜 굳이 마을이? 또는 마을에 무슨 교육적 가치가 있어? 이게 우리 일반적인 부모님들 또는 시골, 특히 저희는 시골 마을, 시골 마을 어르신들의 기본적 정서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농촌 유학을 오기도 하고요. 또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아이들 교육적인 목적으로 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우리 마을에도 또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또 마을 주민분들과 계속 만남들과 수업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체험활동을 넘어서 하다 보니까 나도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크는 것이 맞지라고 하는 되게 큰 신뢰가 모근이 생겼다는 마을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네,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잘하는 거구나 하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구경주 장학사님. 사실 이 강원도교육청이 2014년, 15년 이때 이제 학교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교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도의회 여건이 그렇게 좀 넉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전에 이제 도의회 의원님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런 용어에 대한 오해가 좀 많으셔가지고 예산도 좀 삭감이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의미 있게 이제 한번 해보자 한 것이 학교협동조합 이해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금병초등학교에 근무하시면서 바로 그 학교협동조합 이해교육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을 만드셨거든요. 그 금병초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을 처음 만드시게 된 과정이랄까요? 동기랄까?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되게 부담스러운 게 언제나 장학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학교협동조합 초등학교로서는 최초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병초등학교가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금병초등학교를 갔을 때 그 학교는 그 혁신학교 행복더하기 학교였거든요. 근데 학교 구성 여건을 놓고 보면 학생들은 상당히 좀 능력도 뛰어나고 에너지도 많은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서 엄마가 항상 차로 데려다주고 광역 하셨었거든요. 학군이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또 교육에 대한 열의도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학교의 문을 항상 두들기고 계셨었거든요. 학교 내에서의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하고의 소통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 처음 2012년도에 왔을 때 밭이 2,000평이 있었고요. 논이 3마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학생들이 경작을 하고 나서 급식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남는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걸 어떻게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판매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판매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은 장학사로 있는 연구부장 윤영숙 선생님, 장학사님이 오시면서 우리 학교가 약간 좀 교육에 대한 확장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고민을 서로 수다로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이나 경기도 사례처럼 협동조합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서로 막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정도 후에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 둘 다 담임이 없다라는 거죠. 담임. 그럼 누구랑 이거를 해야 되느냐. 계획서는 제출했는데 그리고 벌써 한 학기는 지나서 다른 학년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조금 죄송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아리 아이들하고 함께 이해교육을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때마침 그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조금 안전한 간식거리가 학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매점을 기점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 교육을 했었죠.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동아리 친구들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설립을 하자. 그래서 또 계획서를 냈더니 덜컥 돈을 주시면서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저희는 나왔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걸 이끌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와 있는 홍순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은 배움이나 돌봄, 자치 이게 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1학기 때는 지역분들한테 문패까지 달아주는 등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학교의 협동조합보다 뭐 매출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학교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잘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무슨 협동조합을 해 하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분홍학교예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거기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아주 절묘하게 이 강원도교육청이 협동조합 이해교육을 하고 또 설립 지원을 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펼치시기가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상적으로 주변에서 아마 염려도 있고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 윤영순 장학사님 또 구경주 장학사님 이후에도 또 이후에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 오셨는데 좀 더 이 매점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금 일들을 펼치고 있는지 협동조합 차원에서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떠나온 이후로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참여를 많이 못해서 그냥 밴드를 통해서 활동 내역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밴드를 통해서 활동 내역을 보면은 일단 거기에서는 시루라고 하는 마을 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마을 신문은 협동조합에서 마을 신문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마을 분들을 소개를 하세요. 이분들이 조합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조합원들의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일단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뒷문에다가 독도 그리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매점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돌봄을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으세요. 그 돌봄 사업이 외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스스로 학생들을 데리고 놀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IT 교육 같은 거 아니면 만들기 교육 이런 돌봄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학생들하고 지내고 계시고요. 또 한복 입는 주간이 있어요. 금병초등학교 내에서 그 한복도 약간 판매를 하고 있으시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돌봄을 단순히 학교의 선생님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부분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이 다른 학교의 입장에서도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매점이라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가 조금 넘는 학교 협동조합이 있는데 대부분 매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강원도에 있는 9개 협동조합은 참 그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금병초등학교를 떠나시긴 하셨지만 공교롭게 이제 그 처음 금병초등학교의 학교협동조합을 만들 때 그 수다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파트너하고 지금 다시 만나셨어요. 도교육청에서. 네. 또 이제 이 두 분이 어떻게 또 수다를 떨면서 뭐 사고를 친 건 아니고 또 뭔가 또 새로운 또 사업들을 펼치실지 또 기대도 됩니다만 저는 그걸 한번 구경주 장학사님께 여쭙고 싶어요. 늘 이제 제가 옆에서 본 구경주 장학사님은 그 사업의 주체이기도 하시면서 이 객관화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늘 성찰하시고 그런 통찰력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우리 그 강원도 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제 3년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4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사람의 나이로 30세는 한 세대라고 하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고민,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혹시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감히 제가 조언을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마을을 기점으로 하는 활동가도 아니고 학교에서 또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밖에서만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죠. 네,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가 좋은 이유는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나 다양한 마을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방향으로만 속도를 내라고 다그치다 보면 저희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더 앞서거든요. 이게 유행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서 일단은 좋은데 문제는 조금 더 스스로의 고민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개의 단체, 23개의 단체가 30개가 되고 100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스스로 어떻게 자립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같이 모아갈 수 있는지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20개의 단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망파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을교육 공동체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조금 많다 보면 나 혼자 하고 있는 혹은 우리 마을 혼자 하고 있는 우리 학교 혼자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제대로 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맞는가? 하고 고민을 할 때 서로 힘을 줄 수 있고 서로 용기를 줄 수 있으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굳이 어떠한 틀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의도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돼 라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틀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 스스로 우리만의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다. 충분히 중간 정도의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을 위해서라면 지금 조금 더 기다려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굳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방향성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두신다면 요새 그 무지의 스승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학생들 스스로는 자신의 지능에 의해서 그 배움을 터득해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판만 깔아놔 주신다면 충분히 자생적으로 더 멋진 그러한 마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죠. 조바심 내지 말라. 네,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 손 대표님 5만 원 연대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네 분 말씀 들어보시니까 참 말씀도 잘하시죠. 예, 역시 그냥 단순히 탑다운으로 떨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치열한 고민 속에서 활동을 해오시다 보니까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정말 명료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꽤 지났어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돼가는데요. 잠깐 여러분들께 우리 그동안에 강원도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펼쳐왔는가 잠깐 돌아보는 동영상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네 분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분하고 저하고가 아니라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 네 분이 함께 대화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행사가 3시부터 바로 이제 또 폐막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3시 정각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고요. 동영상 보시는 동안에 혹시 화장실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영상 같이 한번 시청하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한구면 성읍입니다. 백운산 자락에 포근히 기대어 있는 이 마을에 행복한 학교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마침 마을학교 학생들의 등교길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학교 수업 받으러 왔어요. 도예체험이요. 마을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위해 온 마을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곡 여름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서곡 여름학교는 서곡교육 네트워크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월요일에는 영상, 화요일에는 바느질, 그다음 도예, 목공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는 놀이와 힘이 있는 그런 여름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주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은 마을에 위치한 도예 공방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는 날인데요. 체험에 앞서 도자기에 대한 정보부터 습득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다고 우리가 편하는 도자기였다는 거랑 임플란트가 도자기였다는 거 몰랐었는데 신기했어요. 이제 준비가 끝나고 도자기 만들기 실전을 위해서 가마가 위치한 학습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예 체험, 하지만 서곡 여름학교에서는 가능합니다. 바로 마을 분들의 재능 기부 덕분인데요. 그냥 우리 동네 뒷집에 사는 아줌마, 앞집에 사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노는 프로그램이지 이게 아이들 어떤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는 이런 일 하고 있어. 아줌마는 이런 생활을 하거든.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잠깐의 시간이라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본질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농촌 마을을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으로 나선 마을분들 덕분에 지난 7월 23일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책임질
마을 학교가 첫 개학을 했고요.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된 겁니다. 오늘은 초벌이 되는 자리, 800도로 한번 구워진 그 자리, 유학을 입히기 전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장식 기법 중에 하나인 도자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체험 활동을 할 거예요. 접시를 도화지 삼아 작품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 각자의 생각과 관심사를 반영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접시를 완성해가는 중인데요. 수다스러운 개구쟁이들의 멋진 작품을 위해 모두 집중 또 집중입니다. 붓을 쥔 손이 꽤나 진지한데요. 이거요. 동생이 선물 주려고 동생이 동물을 좋아해서 그리려다가 이렇게 됐어요. 잡고 여기다가 덩벙 해서 쭉 빼면 유약이 입혀져요. 도자기 체험 수업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반질반질 유학을 입힌 접시를 가마에 넣어서 잘 구워내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장작불 피워 불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웠지만 이곳에선 이렇게 전기가마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역사도 알게 되고요. 색칠도 해서 재밌었어요. 방학 기간 중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 아이들의 점심인데요. 부모님들의 이러한 고민까지 해결해 줍니다. 도예 체험으로 에너지를 소진한 우리 친구들, 오늘따라 점심밥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뒷처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합니다. 스스로 청청해내는 모습이 참 기특한데요. 여기서 설거지를 해보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는 지천으로 펼쳐진 자연을 벗삼는 시간입니다. 대곡물에서 시원하게 한바탕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얼굴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도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서곡리 마을에선 실현 가능해지는데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들로 말이죠. 이번 여름은 100점만 들어갔어요. 물놀이도 재밌게 하고 수업도 재밌고 축구도 재밌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하죠. 저희는 이제 뭐 집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이를 여기 보내고 나서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보내길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청운초등학교.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도 놀이터의 미끄럼틀도 주인을 잃은 것 마냥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거 알사탕이야. 아주 달지.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실이 있었네요. 동화책을 읽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방학에 어떻게 다들 함께한 걸까요? 방학 중에도 맞벌이 가는 거 많고 자주 독서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함께 지내면서 그러니까 돌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업적인 부분도 같이 진행하면서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마냥 반가울 순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겐 숙제 같은 일이기도 한데요. 학부모들의 고민을 전해들은 동해교육지원청에서 걱정을 좀 덜어주고자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하루 4시간 중에 절반은 동화책을 익히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구슬이 먹어서 소리가 나는 게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어요. 동화책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죠. 책 속에 등장한 알사탕을 소재로 내가 먹고 싶은 사탕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 책 내용이 더 재미있고 오래 추억이 되겠죠. 우리 친구는 과연 어떤 알사탕을 상상해냈을까요? 빨라. 엄마가 맨날 비가 오는데 자꾸 깜빡하고 안 꺼졌어요. 밖에 있는 거. 밑그림을 완성한 알사탕을 이번에는 입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동그란 한판에 알록달록 색깔을 입혀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알사탕을 완성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동해시 돌봄학교의 제2교시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활기찬 노래 수업인데요. 바로 학부모 놀이 지원단이 운영하는 전래놀이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떠올릴 만한 놀이들을 갖고 계시죠. 엄마, 아빠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다양한 전래놀이를 배워
자라면서 생각과 더불어 키도 쑥쑥 자라나겠죠. 어리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 가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집에서 TV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공지원청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 안에서 충분히 돌봄과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인 교육 현장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네, 이제 패널들 올라오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동영상을 몇 개 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폐막 일정이라든가 시간 관계상 또 우리 전반부에 워낙 말씀들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2부 패널과 여러분들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반부에 진행하면서 이렇게 슬쩍 셌어요. 세봤더니 많이 오셨어요. 40여 분 가까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꽉 찼는데 지금 이제 또 몇 분 이 바깥에 체험장 정리 때문에 또 조금 일찍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30여 분 남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 네 분의 패널들 사실 이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많이 참고 계실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강원도 마을교육 공동체의 이 주인공이신데요. 그 혹시 정말 이런 것 좀 궁금하다. 혹은 이건 조금 아니지 않냐.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이 제언해 주실 부분, 혹은 지적해 주실 부분, 혹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아주 편안하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창한 주무관님이 지금 마이크를 들고 좀 대기하고 계십니다. 느끼시겠지만 이 좌석 사이사이가 굉장히 넓죠. 저희가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키도 큽니다. 편안하게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질문의 물꼬를 누가 터주실까요? 교실에서도요,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질문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먼저 말씀을 하시게 되고 우리가 사실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가장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죠. 클린턴 대통령 때 한국의 오바마죠, 오바마. 제가 막 요즘 트럼프가 하도 떠가지고요. 질문하라 그랬더니 한국 기자들이 질문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정말 창피했어요. 돌아가면은 신랄하게, 요즘엔 더 신랄하게 쓰면서 그때는 왜 바보들 같이 그랬나. 기자들 안 오셨죠 여기. 네. 자, 그러면 우리 누가 첫 물꼬를 한번.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폐막 전까지만 끝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기다리다가 또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막 질문하고 이러는데요. 자발적으로 우리 또 민영순 여학사님 손을 드셨어요.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윤영순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컨퍼런스 조금 늦게 참석해서 혹시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마공의 시조선님께서 천일을 마을교육 공동체 진행해 오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순간 들어보고 싶습니다. 패널들께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을. 네. 매 순간 하나하나가 좀 사실은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패널께서 말씀하실 때 다 나왔지만 이 학교도 힘든데 학교도 요즘 애들 말 안 듣고 정말 또 입시 위주 교육하려니까 학부모님들 크레임도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마을이냐, 뭔 학부모님들이냐,
무슨 마을교육 공동체냐, 얼어 죽을 뭐 이런 식의 그 냉소적인 반응들이 사실은 많았고 지금도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요.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제일 보람됐던 거는 뭔가 하면 온마을학교 사업이 저희가 이제 3년째 됐잖아요. 한 절반 정도는 바뀌면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개 단체 중에서 3년차가 6개, 2년차가 6개, 그리고 신규가 8군데인데요. 그 2년차, 3년차 되는 그 온마을학교 단체들이 그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좀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면서 그 활동하는 단체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그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디디면서 성장하는구나.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때가 가장 그 보람되다고 생각되고요. 또 굳이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강원도 내의 온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단체들이 굉장히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관심의 영역이 커진다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동력들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부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된 순간들이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영순 장사님 물꼬를 터주셨는데요. 좀 센 얘기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김명입니다. 3년차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유아들이라든가 유치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지나 또 앞으로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누군가가 답변해 주셨으면 네, 우리 사무관님, 범명을 사무관님께서 네, 저희가 이제 온마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추진할 때에 대부분은 사실 초중고생 이렇게 대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온마을학교는 이제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그 온마을학교에 포함된 구성원들 중에 학생이 10명 이상이라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지만 지금 장학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유치원생을 넣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묵적으로 대부분 초중고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원을 넣어라 마라라고 하지는 않지만 홍천에 있는 그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전체 유치원이건 하여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체가 포함된 온마을학교를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뿐이 아니라 저희 또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 있는 저희 학부모 사업에서도 유치원 학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굳이 일부러 이제 제약을 두지는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여건이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지 않았나. 하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그런 활동들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춘천시 석사동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하나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유한 선생님이나 우리 송상달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역은 아무래도 먼저 활동가이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시면서 무언가 고민들을 많이 학교랑 같이 풀어내셨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몇 년 정도의 활동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는 일반 대다수의 우리 강원도의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될지 경험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송상달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같아요? 제가 그 오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다 그렇죠. 어느 일이든지 결국에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구교육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은 이 문화를 온전히 가져가는 것은 마을이다. 그래서 저는 마을 활동가들을 좀 지속적으로 키워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학교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학교만 제가 가버리면은 저 뒤를 이을 후임자가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관계가 또 서먹해지고 이 사업이 또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을에서도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키워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운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운동 공부했어요. 학습했잖아요. 학습과 실천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 공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활동가들을 끊임없이 키워내야지 이 사업이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나내려면 여전히 술을 좋아해야 된다.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세상 살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엄마 마을 교육공동 사업은 여하튼 저는 마을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계속 키워가면서 학교도 어떻게 하면은 견제하기도 하고 끌어내기도 하는 일까지 좀 성장해야지 제대로 우리 마을 교육 사업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마을에 지금 5년째 지금 관여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 답답한 게 많아, 그죠? 답답할 때 많더라고. 어느 순간은 이거 진행이 잘 되는 거야. 어느 순간 딱 보면 왜 뒤로 이런 말이 갔지? 이런 그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럴수록 저는 뭐냐면 다시 만나네요.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것들,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활동가를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술 먹지 말고 공부하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술도 먹으면서 공부도 해라. 잠을 그러면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우리가 뭐 3분의 1 자잖아, 그죠? 평생 조금 줄여서 그 마을이 준비가 안 됐거나 사람이 없으면 안 해도 되죠. 네, 굳이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너무 인위적인 게 돼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예. 네, 속초에서 온 문선옥입니다.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술을 먹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속초가 내년부터 행복교육지구를 이제 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지자체와 만남을 가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게, 지자체 그분들은 그냥 예산 지원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과 함께 우리 속초라는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가야 될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답을 주셨어요. 술과 지속적인 만남. 그것이 이제 답인 것 같아서 앞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서 이제 저희와 함께 그런 걸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그래도 고민스러운 게,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서 함께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인가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2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울림 연주단이라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목간학기를 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모임을 갖는데, 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 가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함께 모이도록 기다려주는 게 정답인지, 요즘 이런 딜레마에 제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지, 지자체와 협력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고명월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이 지금 우리 속초에서 오신 시민이 질문해 주신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월부터 지원해드리지 않고 4월이나 5월 돼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기관이 지금 아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휙 이렇게 배정해 드려 보면 이 예산을 정신없이 쓰기에 바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같이 협력해서 지역을 고민하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그 4월까지 지역 그 기간에는 도교육청에서 이 두 기관을 속초와 속초시청, 동해와 동해시청 이런 식의 그 두 네트워크들을 같이 워크숍 또 선진지 견학 아니면 저희 원주 견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이 조금 발전한 지역들 또 시행을 했지만 착오를 겪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많이 방문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게 하고요. 또 그 두 기관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게 하고 이런 기간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2-3달 동안 만들다 보면 처음에는 서먹하고 뭐지라고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지점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태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행복교육지구 시작할 때 굉장히 태백시청에서도 돈만 주면 안 되나? 돈을 주면 그쪽에서 하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지점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같이 만나서 워크숍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그 팀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첫 해에는 그렇게 일부러 약간 늦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4월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하게 되고 5월에 예산 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을 하고 이렇게들 하고 계시고요. 홍보의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하라 이런 어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려보면 화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장학사님이 고민하시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그 쪽배 축제를 할 때 전체 그 관광객과 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음악회에는 관내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1년 내내 음악 활동을 통해서 각자 연습을 하고 그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는 때 일주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합동훈련을 하고 공개 발표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학교의 아이들, 학부형 모두가 다 참석을 하시니까 굉장히 이 행사가 성황리에 꾸려지고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매년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발표를 하고 이런 성과를 같이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매년 아주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원하는 사람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또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자꾸 이렇게 던져주고 자꾸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게 필요하죠. 지자체 기껏 한 2년 만나서 좀 말 통할까 싶으면 또 발령 나가지고 가버리고. 지자체가 그렇긴 한데 저희도 그렇다고 지자체에서는 또 저희 도교육청도 이제 서로 친해놓으면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장학사님 이제 지자체에 자주 가면은 내년에 딴 데 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안 간다고 여기 발령 딴 데 날 때까지 있는다고 했는데 네네 저희도 가겠죠. 내년에 가시나요? 그 어디다 여쭤봐야 될까요? 네, 혹시 또 이 질문이나 혹은 궁금한 점, 제언 있으시면 표정들을 보니까 얼추 다 대략 알 것 같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분 패널을 드릴게요. 너무 아쉬워서 우리 이제 구경주 장학사님은 아까 마지막에 이 생각하시는 어떤 제언 주셨는데 우리 윤여왕 대표님부터 강원도 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점 아주 간략하게 한 30초씩 1분 네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고 끝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정답이 없는 게 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바램이라고 하시니까 학교든 마을에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는 주체건 앞으로 저는 이제 버전 2로 갈 때 힘을 좀 뺐으면 좋겠다. 부담감도 확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우다라는 말의 어원을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배다라는 말에서 비롯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은 마을 학교는 또 마을 공동체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서히 물들어가고 몸에 스미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20개 마을교육 공동체가 저도 컨설팅을 다녀보면서 느껴지는 건 자꾸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산도 써야 하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건 작은 매개일 뿐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하는 주체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마을에서 하시는 학부모님이나 단체들도 그 너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할까라고 고민만 하시면 너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쭉 빼고 물드는 과정이다. 한 10년 하자. 그리고 막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조금 용인해 주시고 아까 김영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느슨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힘을 빼고 조금 더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 위주로 흐르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 손상달 대표님. 저는 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55개잖아요, 그죠? 첫해 12개, 작년에 23개, 올해 20개인데 적어도 기존에 있는 그 오만학교 단체들이 좀 지속적으로 그 사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마을 대표로서 제가 아까 반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가 사실은 봄에 그 선정된 그 단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해 워크숍을 첫 봄에 하고 그 다음에 6, 7월에 가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이쯤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활동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저는 좀 오마을 학교 연대 중간 조직으로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은 워크숍 하기 전에 사실은 그다음 워크숍 한 이후에 컨설팅 이후에 그것들이 좀 이렇게 연속성 있게 좀 지켜보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하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고 더 그 가운데 또 어떤 어려운 점이 또 생겨났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직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좀 관리와 또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텀이 너무 길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더 이 치밀하게 자주 이 만나고 접촉하면서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권명을 사무관님. 네, 저는 오늘 우리 행사 10시에 시작하는 것을 쭉 보면서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가 무슨 교육이나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체가 마을교육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별도의 윗분들을 위한 개막식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사업이 오늘과 같은 이런 판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오늘 행사가 우리 혼자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의 그 재단과 연계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는 오늘의 그 중심을 잃지만 않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판을 까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그 콜라보레이션의 정신을 살렸죠. 네, 우리 고경주 장학사님 서원하니까요. 그 아까 한번 말씀도 하셨지만 뭐 인사를 일어나가지고 망가지게 인사를 해주시는. 그럴 거라고 네, 센스쟁이세요. 네. 양파 아니라는데.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이버 채널 바쁘신데 정말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좋은 시간에 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패널들 다 같이 망파식 인사로 오늘
마을교육 공동체 천일을 돌아보다 컨퍼런스 마치고요. 폐막 행사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실룩 셀룩 망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